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상반기 코이타 IR 데모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범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매우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데모데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기술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자 및 투자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총 160개사, 160여 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기업들은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다양한 그런 첨단 기술 분야의 10개 기업이 2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고 오늘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업 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간단히 기념 촬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부에서 5개 기업이 발표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갖고 2부에서 5개 기업이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R 발표를 다 마친 후에는 지금 계신 데가 지하 2층이고요. 1층에 위치한 명예전당에서 투자 상담 및 자율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하신 10개 기업 모두 그리고 투자자 분께서는 이 투자 상담 미팅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종훈 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김종훈입니다. 정말 어제 그제 너무 덥고 사실 오늘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정말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2025년도 상반기 코이타 IR 데모데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행사를 좀 저희하고 같이 준비해 주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또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또 한국과학기술지주 NH투자증권 관계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가 11조 9천억 원 정도로 해서 전년 대비 한 9년 정도 9%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좀 투자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지난해부터 유망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IR 데모데이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를 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기업들 제가 좀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AI, 바이오, 또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좀 선정이 돼서 오늘 발표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좋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회 2회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기업이 사실 새롭게 하는 좀 시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투자를 유치하신 기업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해서 긴밀히 아직까지 좀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고 좀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상기업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좀 이 시간을 투자해 주신 만큼 오늘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기업이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IR 발표에 앞서서 발표자분들과 함께 그 간단한 기념 촬영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발표자분께서는 그 회사당 한 분씩 앞쪽으로 좀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 때 말씀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했고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19개 기업이 이제 IR을 저희 했어요.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쭉 최근까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IR 진행한 기업 중에서 25%의 기업이 투자 유치가 실제 성사가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투자 유치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좋은 기업들이 또 이제 좋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맺은 그런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제 발표하신 그 기업분들 모두 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두타 기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타 기술은 준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HAPS용 통신 시스템부터 다양한 무인 항공 체계의 데이터 링크까지 아우르는 혁신 기업입니다. 발표는 두타 기술 이동국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온 두타기술 대표 이동국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 옆에 준우주하고 지상을 연결하는 합스라는 것은 성층권 얘기하는 겁니다. 성층권에 있는 위성처럼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쪽과 저희 이제 지상하고 연결하는 통신 플랫폼을 하는 회사입니다. 합스 통신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1990년대에 고속표적기 무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골매라고 현재도 쓰는 군단급 정찰용 무인 항공기고요. 이런 쪽에 주로 데이터 링크라고 통신 장비들을 계속 해왔고요. 쭉 해서 이제 두타 기술 창업한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요. 저기 그 하늘색 부분으로 있는 성층권 무인기, 뭐 UAM 유인기를 무인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땅 속을 날아다니는 터널 속을 날아다니는 드론에 대한 데이터 링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15년에 생겼으니까 올해 이제 10년째입니다. 예. 뭐 주로 우주, 뭐 국방, 뭐 이런 쪽은 텀이 길죠. 한 번 프로젝트가 5년씩 뭐 이렇게 길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21명이 있고요. 위치는 대전에 있습니다. 예, 설립기에서 뭐 이제 연구소 설립하고, 예, 그다음에 성장기에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보시면 뭐 전파 방해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데이터 링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링크를 끊는 뭐 기술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드론 쪽, 예, 드론 막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공항 근처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드론들 못 날아다니게 방해 전파 쏘는 장치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제품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메인 사업은 데이터 링크지만 데이터 링크를 알다 보면 데이터 링크를 어떻게 깨는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도약기에 보시면 2023년에 데이터링크 관련해서 이제 과기부하고 산자부 통해서 첨단 기술 기업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산 대드론 관련해서 안티드론 관련해서 방사청에서 방산 혁신 기업 100에 선정됐습니다. 데이터링크가 뭐냐? 뭐 옛날에 같으면은 뭐 사람이 조종하니까 이게 큰 중요도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주로 유인 비행기가 이제 무인화 체계로 많이 넘어가죠. 무인 차량들도 많이 있어. 무인 잠수정 이래서 무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무인 시스템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많은 부분을 이제 자율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뭔가 통제자나 관제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 지상하고 비행체, 지상하고 하여튼 이동체들 사이에 무선 통신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링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이 사업을 이제 IR의 테마로 잡은 거는 그만큼 조금은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쪽이 약간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합스 쪽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황색으로 동그라미 지어 있는 부분을 현재 이제 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개발은 한번 해서 성층권에서 한 50여 시간 떠 있었는데 이제 올해가 또 마지막 연차 2차 사업으로 해서 이제 대형 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달 정도 떠 있어서 마치 이제 성층권이지만 위성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피더링크라고 부르는 건 요 위성이라 그러면 이렇게 피더링크라고 부르고요. 위성끼리 통신하는 링크도 있을 거고 위성에서 우리 지상에 뭐 전화기나 아니면 위성 통신을 이용하는 서비스 링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피더링크 쪽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링크까지 사업을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에 테마가 되는 저궤도 위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궤도 위성이라 그래도 이미 고도가 500에서 2000km 사이로 굉장히 고도가 높습니다. 높다 그러면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합스는 금방금방 띄웠다 내렸다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관되는 것을 뭘 했느냐? UAM 사업 OBPA를 진행했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실증도 했었고 유인기 들여다가 무인하는 사업, 또 위성 정지궤도 위성 추적하는 안테나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네, 터널은 막 꼬여 있죠. 이런 식으로 중계하는 시스템도 이건 이제 공병들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내나 지하에서 하는 데이터 링크도 하고 있다. 네, 현재 저 사진을 보시면 현재 고흥에서 시험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네,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ADD에서 송골매 개발했고 파인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개발했고 이제 투타 기술 작업해서 앞에 보였던 그런 기체들에 대한 데이터 링크 사업을 했습니다. 네, 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상세 분석한 내용들은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잠재력은 좀 쌓여 있어서 향후 매출은 좀 J커브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계획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면 뭘 할 거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전자기파를 하는 회사인데 통신 쪽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탐지 쪽, 그다음에 전파나 감습하는 쪽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있고 일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 링크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싶고 위성 사업도 일부는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큐브 위성들 지상 단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드론 장비들 군에다가 납품하고 뭐 해경 이런 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고도화해서 탐지 기술이라든지 레이더 기술 이런 걸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 인증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레이메드입니다. 레이메드는 인공지능과 방사성 의약품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부터 환자 의료 영상 분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의료 AI 스타트업입니다. 발표는 레이메드 김영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사성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인 방사성 항암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어서 또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방사성 항암제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방사성 비임 치료를 하던 것을 약물로 바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수술 그리고 항암제는 암 치료하는 3대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이제 가장 원천적으로 정확하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국소 치료 때문에 이제 항암제로서 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외부 방사선 비임 치료의 그런 강력한 치료 효과가 그 일반 항암제의 그 전이암을 치료하는 항암제의 특성인 그 전이암 치료 효과까지를 결합한 게 이제 방사선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타겟해주는 타겟 물질에 동요원소를 붙여서 만든 게 이제 방사선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이면서 또 항암제인 치료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차세대 항암제로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현재 약이 2개가 나와 있고 한 40여 개 정도 임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아랄타가 돌아가셨던 그 췌장암에 나온 약이 이제 루타테라인데, 이 약이 기존의 약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쓰이던 약물 같은 경우 2년 생존율이 거의 없었는데, 저 약이 나오면서 2년 생존 60% 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특히 미국 남성들에게 가장 많은 전립선암 치료제로 플루빅토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좀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에 이와 같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2가지 약이 나옴과 동시에 재작년서부터 엄청난 금액으로 수조 원대에 이르는 그 파이프라인 인수 어떤 작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작년 하반기에 SK바이오팜이 8천억의 또 파이프라인 하나를 인수하면서 국내에도 이제 드디어 좀 시장에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루테슘 177이라고 하는 게 동위원소이고요. 말씀드렸던 약물 타겟 물질에 동위원소를 붙이는 개념이고, 이 루테슘 177이라고 하는 거는 베타 핵종의 동위원소이고, 이 악티늄 22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이제 동위원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알파 핵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파 핵종이 좀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진 그런 동위원소,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FDA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나온 약이라서 굉장히 약효가 좋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정 용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는 환자별로 특정 그 방사 설량을 계산해서 정밀 치료를 해왔는데, 이 약물화 되면서 몸속을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사선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물 효과는 좋으나 약간의 부작용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어서 이 부작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업계의 화두가 되어 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을 잡는 컨셉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찍고 치료를 하는데, 영상만 가지고는 정밀 설량을 계산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정밀 설량을 계산을 해줌으로써 실제로 방사선 치료와 같이 각 인체의 정확한 설량을 계산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진단 영상으로 치료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들의 기본 그 원천 기술은 미세 세포 단위에서의 방사 설량을 측정하는 기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3군데 정도가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과 차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핵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고 저희들만이 지금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베타 액정과 알파 액정의 차이는 좀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카이스트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요 관련된 일을 주로 해왔던 맨파워들이 해외 유학파들이 조금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가지고 저희들 그 포메이션 돼서 만들었습니다. 환자 치료 단계와 실제로 신약 개발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SK바이오팜하고 계약도 체결하면서 굉장히 저희들을 찾는 요소들이 많고, 일반 국내 제약사들이 거의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요. 국내 제약사들이 암 타겟 물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방사성 항암제를 만들어 달라는, 저희들이 이제 방사성 항암제 수급, 그다음에 방사성 차폐 시설이 있는 실험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최근에 업무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레이디오 아이소톱 실험실이라든가 도즈메트리 연구소입니다. 안국약품에서 저희들이 SI 투자를 받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A라운드 브릿지를 하고 있고, 풀리 180억에 한 3, 40억 정도 투자 유치를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FDA, FNIH와 컨소시엄에 저희들이 조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폭 선량을 계산하는 작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FDA에서 내년 6월부터 이제 실제 미국 임상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준 소프트웨어 수치를 활용해서 미국 환자들에게 그 환자 용량에 맞는 어떤 그런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에 설립해서 5년 잠깐 넘었고, 저희들은 팁스 졸업을 했고요. 스케일업 팁스와 포스트 팁스 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좀 짧게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길게 발표가 좀 진행이 되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요. 가급적 이제 저희 2부 행사인 그때 투자 상담회 때 조금 깊은 얘기 좀 나누시라고 좀 짧게 발표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레이븐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븐 머티리얼즈는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까지 넓은 빛의 영역에서 반응하는 가시광 촉매 기술을 보유한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발표는 김태준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레이븐 머티리얼즈의 김태준 대표입니다. 저희 오늘 그 흑색 이산화티타늄이라는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1980년에 발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ACS 머티리얼즈라고 0.5g에 35만 원으로 그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 음극 소재나 아니면 뭐 태양광 패널 코팅제나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뭐 물분해 전극 코팅제나 공기정화, 수질정화 등 다양한 그 시장에서 상용화 가치가 있는 물질인데 원래 백색 TiO2에서 O2의 산소를 결함시켜서 이걸 TiO2-X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가시광 전 영역을 흡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시광 촉매라고 하면 이런 뭐 C3M4나 비스무스 바나데이트, 뭐 유기금속체인 MOF 등 다양하게 소재가 있는데 이 빛의 파장이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뭐 한 블루 영역 일부만 흡수를 해도 그거를 가시광 촉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레이븐 소재는 이제 태양광 파장의 49% 파장을 흡수를 합니다. 그 말은 이런 실내 조명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그리고 뭐 침대맡에 있는 무드 등까지 전부 다 흡수를 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소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세계 최초로 TRL 7단계까지 기술 성숙도를 끌어올렸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장비가 없어서 임대 장비로 한 사이클에 720g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경쟁사는 한 사이클에 한 3에서 5g 정도 만드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뭐 200배 이상 그 수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 최저가로 그리고 45년간 상용화되지 않은 이 블랙 TiO2를 레이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특허를 한 20건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양산이 됐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최대 1,100 가깝게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재로 현재 1차 검증 중인 산업이 자가정화가 되는 이제 유리나 윈도우 필름 같은 부분, 아니면 뭐 공기정화나 수질정화에 들어가는 필터나 코팅제, 아니면 뭐 수소 생산 촉매, 아니면 디스플레이나 뭐 배터리 음극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POC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원 소재를 공급하는 모델도 있겠지만 이제 이 로열티를 이전을 해서 그 레버뉴 쉐어를 받는 그런 수익 모델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첫 번째 탄생할 제품이 이제 코팅제입니다. 이제 코팅제의 레이븐을 뭐 저게 좀 업데이트 전인데 한 3% 정도 가량 섞게 되고 이제 우리가 자가 인테리어 코팅제로 사용을 하면 뭐 이제 유리나 자동차에 뿌렸을 때 유기오염물이 쌓이지가 않는 그런 촉매 코팅제로 이렇게 판매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재를 작년 12월에 검증을 마쳤고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4월부터 본격적인 POC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독일 에보닉 인더스트리라는 28조 정도 되는 이제 독일의 화학사입니다. 이제 저기는 어제 새벽에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검증 끝났고 그래서 이제 10월 4일에 본사로 초대를 할 테니 그때 LOI랑 계약을 체결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맞춘 물량을 생산을 하기 위해 투자 유치 라운드가 오픈이 됐고 이제 에보닉에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로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산업은 뭐 이제 수소 생산이랑 공기 정화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지 홀딩스도 이제 이번 달이면 검증 결과가 다 나오고 이제 여기도 올해 4분기 내로 가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자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국내로는 이제 LX 글라스는 이제 12억 LOI 체결을 하고 이제 자가정화 유리 만드는 거를 공동 R&D를 착수를 하게 됐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힐스테이트에 들어가는 필터에 우리 가시광 촉매를 함침을 시켜서 기존의 플라즈마를 대체할 수 있는 가시광 LED로 교체를 해서 VOC나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적용 시장 분야가 있는데 굳이 따지면 솔라 패널부터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솔라 패널의 자가정화 기능으로 에너지 생산 효율을 올리는 코팅제 시장이 셈 시장으로 130조 정도 되고요. 이게 건물 마감재나 외장재, 유리 다 포함해서 이제 코팅 소재의 시장 규모가 한 100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투자 유치 후 36개월 징후 모델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31억이었는데 올해는 POC 매출 포함해서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저께 본격적으로 그 블랙 테이어트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개시를 했고요. 개시하자마자 주문이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는 고객별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디에 쓸 거냐, 어떻게 알았냐라고 확인한 결과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 배터리 음극재나 뭐 아니면 뭐 공기정화 쪽 이런 쪽의 고객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올해 40억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 에보닉, 오지 그리고 기타 이제 저희가 진출하는 이 현대건설의 LX 글라스 포함해서 이제 400억 정도 그 목표 매출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매출 중에는 로열티 이전을 통한 레버뉴 쉐어도 있고 이제 코팅 재판매 매출도 있고 이제 그 원천 소재에 대해 이제 킬로그램 단위, 톤 단위 양산을 통해서 그 판매되는 수익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연도는 당연히 이제 독일과 일본 중점으로 판매가 돼서 1,000억 그 목표 매출을 잡았습니다. 일단 단기 마일스톤은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에보닉이랑 LOI 체결하고 계약 맺는 거를 목표로 하고 여기는 지금 업데이트 안 됐는데 최근에 일본 요코하마시랑 같이 합작을 해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츠비시 케미컬 마테리얼즈나 아니면 닛산이나 도요타 같은 자동차 내외장 재료로 좀 같이 POC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뭐 BASF, 뭐 샤프, 다우, 미츠비시 이런 화학사들 대상으로 좀 영업이 가속화되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블랙 TiO2라는 게 엄청난 검정색 물질이고 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검정색 소재로 빛을 흡수를 해서 화질을 올려주는 그런 소재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업 전에 에너지 회사에서 이제 사업 개발을 총괄했고 이제 CEO로서 있다가 인도 지사장을 맡으면서 코로나 때 돌아와서 청창사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우리 CTO님도 뭐 서울 바이오시스 반도체에서 15년 그리고 교수로서도 한 7년 정도 계시면서 이제 무기재료 쪽으로 전공을 하셨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라운드는 이제 20억입니다. 그래서 20억으로 됐고 이번 라운드에 1차 캐펙스 투자가 되면 독일이랑 일본 타겟으로 물량 확보를 하면서 좀 킬로그램당 수율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발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메디팜 소프트입니다. 메디팜 소프트는 AI 기반의 생체 신호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심장 질환의 조기 예측과 진단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발표는 전재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팜 소프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재후입니다. 안 들어오지? 됐네.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설립해가지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혁신 프리미어 1000에 선정이 돼서 500개 기업 안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는 그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5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1건, 그 다음에 일반 분석 소프트웨어하고 포함해가지고 3등급이 2건, 그 다음 2등급이 2건, 치료 재료가 1건 해서 총 5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설립하기 전에 우리 심혈관 수술 훈련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으로는 어제 심방세동 예측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장기간 측정해가지고 심장을 모니터링하는 패치 시스템,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시스템, 그 다음에 다기능 키오스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왜 심혈관 질환에 그 심혈을 기울이냐 하면요, 우리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방세동은 우리가 뇌졸중으로 갈 확률이 5배에서 7배입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이제 돌연사가 있는데요. 이 돌연사는 부정맥이 심실세동이 약 한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우측에 보시면은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5년 동안에 연간 20대 기준으로 했을 때 9%가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그룹은요, 심방세동 예측 시스템인데, 이 심방세동 예측이 뭐냐 하면은,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심장이 잔떨림이 생기는 겁니다. 불규칙하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이 생겨서 뇌로 가게 되면은 뇌졸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정지가 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예측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심방세동 예측 시스템은 1년 안에 심방세동이 올 확률을 예측을 해서 장기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향응고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거를 선제 대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12개월 안에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것은 전 세계 유일하게 단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심방세동을 예측을 해봤더니 뇌졸중 걸린 사람이 85%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우리 패치는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심전도를 하면은 우리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 홀터를 붙여가지고 AI가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휴대용은 이런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검사를 해서 이상 패턴을 검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측에는 이제 다기능 의료기기 5가지를 하나의 기기에서 AI가 예측을 한 다음에 질병이 걸려 있는지 또는 질환이 잘 낫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이제 보험 수가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수익 모델이 디바이스가 있고 소모품이 있고 또 AI 분석 사용료가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심방세동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검진센터에 적용이 됩니다.
또는 이제 외래 환자한테 적용이 되고요. 우리 건강검진센터에 가시면 옵션 항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급여로 현재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제품은 삼성 서울병원에 현재 론칭 작업을 중이고요. 삼성 서울병원 강북 삼성에 해서 삼성그룹 임직원 100만 명을 대상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론칭해서 9월 1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삼성그룹 임직원 총 100만 명 중에서 약 한 20만 명을 내년에 검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에 저희가 베트남에 1차 수출을 했고요. 작년에는 인도네시아에 1차 수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는 1차 수출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건당에서 저희 회사의 총판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약 한 40억 매출, 모델별로 이제 심방세동 예측, 그다음에 장기 홀터 심전도 해가지고 40억 매출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약 한 97억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들은 아마 무난하게 달성할 예정이고요. 투자금 활용은 우리가 R&D도 해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인허가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제 비침섭 혈당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구 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현재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모병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닌 순수하게 AI가 예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요거도 약 한 3년 후 정도에 실용화될 예정입니다. 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별점 자료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부 마지막 순서 발표하겠습니다. 모바휠입니다. 모바휠은 음파 기반 AI 센서로 블랙 아이스 등 위험 노면을 실시간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교통 안전을 혁신하는 도로 안전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발표는 김민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모바일의 김민현입니다. 저희는 AIoT, 모빌리티, 센서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2020년 8월에 설립되어서 지금 약 5년간 법인이 운영되어 왔고요.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 20억 원을 달성하였고 그리고 매출이 매년 늘어남과 동시에 순수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 전에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선정된 업체이고 그리고 초격차 스타트업에도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매출과 순이익으로 저희 본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혁신 제품에도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기반의 센서가 도로나 자동차에 많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이 센서들은 이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로 관리를 위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서들은 모두 다 전자기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센서들의 특성상 노면을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테슬라 비전으로 주변 환경을 다 볼 수 있지만 노면 정보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모바일에 센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런 노면 상태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매년 겨울철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여름철에는 이런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전자기파 센서로는 투명한 재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에 완전함을 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눈앞에 유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유리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 건너편의 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특성상 그 재질을 투명한 재질을 정확하게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지웨이 센서는 음파를 기반으로 재질을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이상의 재질의 종류를 97% 이상의 정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도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능동 음파 방식의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던 도로 관리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을 모두 다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부분을 모두 다 저희 센서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음파로 이 재질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아마 벽에 대고 말을 할 때랑 그리고 스펀지에 대고 말을 할 때 일정하게 말을 하더라도 반사돼서 귀로 돌아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는 그 노면 상태에 대한 재질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면 마찰 계수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서 차량 제어 연구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연구했던 분야가 자동차 환경에서 노면 상태 인지하는 기술로 박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저희는 이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어서 지금 등록된 특허 11건 그리고 출원된 특허 14건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도 등록된 특허 1건 그리고 출원된 특허 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레퍼런스 삼아서 지금 도로에 이 센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처럼 센서를 설치해서 노면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 사항 발생 시에 푸시 알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도로의 상태에 대한 자동 제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태가 셋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면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장 그리고 국내 융설 자동 제어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시장이고 저희는 이 시장을 기반으로 매년 이 센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 2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약 50억 원의 매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판매도 하고 있지만 KT 같은 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가 사업 제안도 해서 이 센서를 설치하고 있고 최근에는 군산의 자율주행 구간에도 이 센서가 설치되기 위해서 지금 미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열선을 자동 제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처럼 전광판을 자동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도로 정보를 제공함을 통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일즈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려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 사업 모델 I입니다. 인프라 센서고요. 그다음에 모델 V는 비어클 센서인데 저희의 사업성을 밸류업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행량이 많은 택시나 버스에 이 센서를 장착해서 넓은 구간에 대한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모델이고 이 도로 정보를 제공함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노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업체나 그리고 기상청, 보험사 등의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모델 P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비전입니다. 모든 자동차에 저희 센서를 장착해서 모든 자동차가 예견 제어를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BS 시스템에 대해서 자동차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 아실 텐데 이 ABS 시스템은 차량이 미끄러지고 나서야 제어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희 센서가 차량 전방부에 장착이 된다면은 노면 상태를 먼저 감지하고 차량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 V 관련해서는 종합도로 정보 데이터를 한국도로공사에 판매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델 P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와 모비스 쪽에 공급 업체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POC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해외에 있는 자동차 업체의 센서를 전달할 컨택 포인트까지 모두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모델 V를 진행하면서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이 넘었을 때 바로 저희는 IPO를 준비해서 IPO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뷰 센서 모델 P를 통해서 저희가 스케일업을 함을 통해서 저희에게 투자를 한 모든 그런 투자사들과 함께 그런 가치를 쉐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 프로젝션이고요. 저희 팀원들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내외 유능한 인원들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쓸 준비가 완비된 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모바휠입니다. 무버휠, 바퀴를 움직여라라는 뜻도 있지만 발음상 모바일, 움직임이 자유로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사진의 가족처럼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모바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일부 5개 기업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5개 기업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2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아이트에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아이트는 도축 전 살아있는 소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한우, 와규 등의 등급을 사전에 판정하고 출하 시기를 예측하는 AI 기반 바이오 품질 스코어링 플랫폼을 보유한 혁신 기업입니다. 발표는 우광재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전문회사 주식회사 아이트 대표 우광재입니다. 저희 아이트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AI의 감성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과 시너지가 된다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스마트 농생명 분야의 NET 신기술을 인증까지 받고 현재 시리즈 A 라운드를 오픈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트는 국내 유일하게 한우 빅데이터 기반의 AI 영상 분석 기술을 소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련 부처인 농림부로부터 NET 신기술 인증까지 보유한 전문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트는 2018년에 설립을 해서 바로 팁스 졸업을 하고 이제 신보 4.0 스타트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빅데이터 이제 자체적인 구축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여기에 대한 AI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 도약기를 맡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트는 AI 영상 분석 기반의 AI 바이오 스코어링 플랫폼, 그리고 동물 행동 패턴 분석, 그리고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그리고 펫 솔루션을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 등급 예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NET 혁신 기술을 받았던 그런 메인 아이템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키오스크와 펫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고정 매출 사업화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먼저 메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스코어링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간의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먹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책정되는 부분이 소를 이렇게 도축을 해서 전문가 3명이 육안으로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육질 등급, 육량 등급을 책정을 해서 저희가 흔히 아는 투뿔 A, 투뿔 B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저희 기술하고 차이점은 저희는 도축한 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을 토대로 해서 출하 시기를 최적화, 단축화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등급 판정은 구조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모두 사육 중에 등급 예측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신기술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개척 영역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 시장도 문제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지만은 수입 소고기 물량이 60%를 초과한 지 오래되었고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서 최근 사료값이 45% 이상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키우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집중을 했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를 작년 기준으로 31.6개월에 도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보시는 표처럼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선진국으로서 출하 시기를 단축하고 최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이런 이제 출하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 또한 축평원에서 27개월 출하 시기가 가장 경제성이 좋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3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도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경제성 분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7개월일 때가 가장 순이익률이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반면에 작년 기준 31.6개월에 제가 출하를 했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정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국무회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한우 시장에 대한 위기 상황을 현재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 정부가 주도해서 평균 사육 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시장 환경 속에 있어서 저희 아이트 AI 기반의 이런 이제 기술들은 딥 애그리 테크 솔루션을 갖고 있는 초격차 전략 투자 아이템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트는 관련 부처의 농림부로부터 2024년 NET 신기술 인증까지 받은 그런 기술이 검증된 그런 솔루션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AI 기술이 있지만 여기에 근간하는 빅데이터는 이런 이제 이미지들입니다. 단순하게 2D RGB 이미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3D 뎁스 그리고 2.5D 여기에 대한 뎁스 이미지를 같이 매핑해서 갖고 있어서 소에 대한 RGB 이미지가 있어도 소에 대한 육질이라든가 마블링 패턴까지도 입체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국내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살아있는 소를 대상으로 등급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이 초음파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초음파 기계로 측정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로 사람이 육안으로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이템은 소에 대한 등짝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등급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를 가두리라는 저 공간 안에 이제 가두기도 힘들고 저렇게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로 저희 산모 검사하듯이 저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저희는 1초 이내에 이렇게 좀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국내 시장은 6조 원, 호주는 30조, 미국은 700조 이런 이제 시장 규모이고요. 저희 아이트는 P2P 전략으로 인해서 실증 기반의 기술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1.6개월에서 1개월만 단축할 경우에 약 8천억 이상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POC를 진행을 마쳤고 국내는 약 50곳 이상에 대한 농가를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는 호주 시장에 대한 POC를 이미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호주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62.5%에 대한 정확도를 레코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개선 사항을 파악을 해서 현재 기술 고도화를 하고 POC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약 20억 정도 해서 5년 이내에 2,500억 매출까지 이루는 게 저희 회사 목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7번째 발표 기업입니다. 엔덴틱스에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엔덴틱스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과 의사의 진료 효율 증대를 목표로 원 비지트 신경 치료를 실현하는 혁신 치과 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의료기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발표는 김원정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혁신적 근관치료, 신경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엔덴틱스의 대표 김원정입니다. 보시는 이 영상은 신경치료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프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올해 2025년 1월에 설립되었고요. 회사의 기반은 2018년부터 5년간 수행된 보건부 과제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기계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교원 창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상업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졸업생 1명이 본격적으로 회사의 창업 멤버로 참여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국내에서 350만 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흔한 치료입니다. 치아 안쪽에 충치가 생기면은 그 충치들이 그 신경 쪽에 이제 자극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통증을 주고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요. 치료 과정을 보시면은 치아 상부를 개방을 하고요. 그 상부에서 근관까지 신경관까지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이 이 치료의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시멘트로 채우고 크라운을 덮어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좁은 통로들을 바늘 같은 기구를 넣어서 일일이 세척하고 충전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로 치료하는 방식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숙련도가 또 요구되는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좁은 통로들을 바늘로 일일이 하나씩 다 세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를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 과정 자체가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 이런 치료 과정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관 입구에까지만 기구를 갖다 대면 세척이 되고 충전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세척하는 장비를 린스, 충전하는 장비를 론스라 하여 각각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지금 개념을 검증하였고 시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세정하는 장비는 저렇게 장비 위에 치아 위에 장비를 올려두기만 하면은 초음파로 인해서 그 안에 미세 기포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 미세 기포들의 작용으로 해서 세척이 됩니다. 충전하는 과정에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가 목표인데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을 순식간에 다른 휘발성 기체들로 저희가 채우게 되고 그것을 다시 충전재로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정하는 과정, 충전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요, 이게 모형으로 이제 이빨을 우리가 상상해서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 장비를 위에 올려놓게 되면 물이 연결이 되고 음파가 전달이 돼서 기구를 넣지 않고도 보통의 과정으로는 세척할 수 없는 저런 좁은 근관까지도 뿌리 끝까지 잘 세척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좁은 공간을 시멘트, 꾸덕꾸덕한 액체인 시멘트로 채우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 치료의 성공이 거기에 또 달려있기도 한데요. 이 공간을 아무런 도구 없이도 저희가 그 안을 진공을 잡고 그 안에 다른 기체로 채워주고 그걸 다시 액화시킴으로써 충전하는 방식을 저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장비, 세척하는 장비, 충전하는 장비, 종국적으로 하나의 장비로서 저희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세척하는 단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신 부분을 보면 기존의 재래식으로 쓰던 장비에 비하면 워낙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미국을 중심으로는 바늘 없이도 세척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와 비교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 편의성 면에서 저희가 뛰어납니다. 충전하는 장비는 저희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근관 치료 과정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근관 치료를 한번 할 때 한 66만 원 정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세정과 충전에 각각 10만 원, 5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되는데요. 국내 신경치료 환자 연간 35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곱해보면 3,500억 원, 1,700억 있습니다. 이 정도 시장 규모가 크다면 크지만 또 충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로 간다면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데요. 워낙 치료 비용이 비쌉니다. 세정과 충전에 각각 1,000불, 300불 정도가 지불이 되고 있고요. 환자 수 자체도 7배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간다면 200억 달러, 충전에 60억 달러의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근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최신 장비를 쓴다고 하면은 그 장비 가격이 5만 불, 소모품 가격이 치료마다 70불 정도, 충전하는데 10불 정도 듭니다. 미국의 치과 의사 수는 18만 명, 근관 치료는 연간 2천만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5% 점유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본체 1,000대, 소모품 10만 개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본체 저희 장비 출고가는 15,000불, 소모품 4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연간 300억 정도의 수익을 0.5% 점유했을 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정 장비, 충전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정 장비는 현재 인허가가 끝나서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지금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1월에 설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데요. 시제품이 나와서 이제 드디어 환자에게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한 또 국내에서 한 6건의 정부 지원 사업 총 17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 그리고 사업화 자금이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또 시드 투자가 최근까지 마무리가 돼서 7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프지 않고 빠른 치아 신경 치료를 시작으로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한 치과 신의 의료 기술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8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체인 로지스에서 진행하실 텐데요. 체인 로지스는 국내 1위 당일 도착 택배 서비스 두발 히어로의 운영사로 국내 온라인 커머스 기업과 플랫폼들이 쿠팡보다 더 빠른 배송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당일 도착 배송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발표는 김동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 당일 도착 택배 서비스 두바리어로 운영하고 있는 체인로지스의 김동현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소리. 네, 2018년도 설립을 하였고요. 11명의 임직원으로 작년에 122억 매출하였고 올해 250억 정도 매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설립한 이후에 꾸준히 권역 확장을 하고 그 권역 확장한 곳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투입하는 과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방 권역을 확장하면서 올해 안에 주요 도시권에 다 배송 권역을 다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실제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도달해 있고요. 이런 성숙기 과정 안에서 쿠팡이 빠른 배송을 무기로 압도적인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두발 히어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리드 타임을 택배비 수준으로도 전국망으로 뿌려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권역이 저희가 현재 구축한 권역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권역이 연내에 구축이 완료될 권역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의 혁신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택배사가 하고 있는 이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구간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한 구간별로 시간을 통제하면서 전체적인 리드 타임을 아주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짧은 리드 타임을 하루에 다 회전하는 구조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빠른 배송 시작 시간과 더 늦은 오더 마감 시간을 화주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아래 보이시는 화주사 분들과 모두 다 직계약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계약되어 있는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밀집도 상승시키고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익성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미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 안에서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업계 최초 공원이익상 BEP를 달성했고요. 연말경에 영업이익상 BEP를 넘길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정량적인 지표로 2021년도에 한 배송원이 기록했던 수치서부터 약 3년간의 어떤 그 수치를 계속 트래킹을 해봤는데요. 2021년 1월에 50건, 일평균 50건 기록했던 배송원에게 저희가 3,800원 정도를 지급했던 것이 현재는 대략 2,000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 배송원은 반대로 수입이 늘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결국 물량을 얼만큼 빠르게 잘 투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풀필먼트 회사와의 협업, 영업 공동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된 물량들을 저희가 분류 허브, 이 물류 배우지에 구축을 하고 이렇게 구축된 허브에서 전국으로 물량을 공급해내는 작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축된 허브를 메가 형태로 짓는 게 아니라 전국의 병렬로 약 월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건 수행이 가능한 센터를 이렇게 병렬로 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리드 타임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기초 모델은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분류 허브를 좀 더 크게 구축해서 이 모델을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 레퍼런스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CJ 올리브영의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서 출고되고 있는 당일 배송 물량을 저희가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13개소의 MFC가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오후 4시까지 주문 마감된 오더를 저희가 오후 5시에 물품을 받아와서 그걸 모두 다 당일 배송을 성공시키고 있고요. 이것을 또 전국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여서 회사로 검증이 되어서 작년 6월에 20억의 투자금도 이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마존에서 직구 상품을 구매하시면 이게 이제 당일 배송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한진이 이제 입항한 당일에 통관을 시키고 통관한 당일에 휴일 없이 저희가 모두 다 전국으로 당일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송이 되는 모든 권역이 이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저희가 권역을 확장하는 대로 모두 다 같이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2년간 계속 2배 성장을 계속 만들고 있고 올해도 약 2배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내에서 AI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배송원이 같은 물량이라도 30% 이상의 배송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과정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개발된 솔루션을 통해서 최적의 자동 배차라든지 경로 최적화 등등도 같이 병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 서비스가 당일 배송, 1시간 배송, 4시간 배송 등 다양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화주사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이 또 배송원 분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는 이 통합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3년간 약 한 2배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의 근거는 밑에 주요 목표들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50억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이 투자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류 허브 구축하는 데 대부분의 비용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사용된 비용을 통해서 물량을 빠르게 전국적으로 투입해내는 이 과정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제 2개 기업 남았습니다. 9번째 발표는 1011입니다. 1011은 인공지능 건축 설계와 모듈러 건축 등 그 건축 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콘테크 기업입니다. 발표는 이호영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11 대표 이호영입니다. 1011은 크게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솔루션 빌드잇과 모듈러 시공 솔루션 빌드잇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솔루션 빌드잇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관련된 시장은 한 건축 설계와 인공지능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 시장이 한 35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 시장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장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기존의 건축 설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작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하였고요. 그 결과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하게 되면 보통 한 5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을 30분이라는 시간으로 줄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솔루션 빌드잇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적률을 최대로 하면서 일조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동 건축 설계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 지도상에서 건축할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건축 법규에 대한 내용들이 세팅이 되게 되고요.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가지의 설계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각각의 설계안에 대해서는 CAD 파일로도 받아볼 수가 있고 일조에 대한 분석 보고서, 조망에 대한 분석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보고서로도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10가지 설계안을 자동으로 도출을 해주지만 저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설계안들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도구까지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편집 도구에서는 건물들을 이동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다양한 층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빨간색이 떴다라는 것은 이제 건축 법규에 위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 법규에 맞게 잘 설계가 되고 있는지 잘못 설계가 되고 있는지를 가이드 받으면서 설계안들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지형 정보와 건물 정보들을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 다 DB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서 바로 조망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일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LH하고 진행했었던 공공재건축 1호 사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왼쪽의 설계안이 기존의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안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빌드잇을 이용한 개선안인데요. 기존의 건축사 이 지역은 이제 북쪽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층수를 많이 못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드잇을 이용해서 학교의 일조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도 교육 영역 평가는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설계안을 도출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기존 설계안 대비 134세대를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한 7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938억 원의 경제적인 가치를 저희가 드렸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건설사나 건축사 사무소, 자산운용사에서 주로 빌드잇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러 시공 솔루션 빌드잇 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공법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구조체, 단열재, 내외장재, 화장실 도기까지 다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적층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시공법입니다. 관련된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일반 다른 공법 대비 30-40% 정도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가 탕정중학교라고 하는 학교 프로젝트 진행했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계단실 모듈이라든지 저런 교실 모듈, 음악실 모듈, 화장실 모듈을 다 제작을 해서요. 현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적층하는 방식으로 준공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준공된 모습인데요.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딱 2달 나가 있는 사이에 준공을 하고 저희가 철수했었던,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시공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는 기술적으로는 모듈과 모듈 간에 접합하는 기술, 그리고 이동해서 재설치하는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공 실적하고 이제 수주 내역인데요. 올해는 한 146억 정도의 수주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1011은 2014년에 창업해서 지금 현재 15명 정도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절반 정도는 IT 관련된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건축과 모듈러 관련된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58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작년에 71억, 이제 올해 11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요. 밸류는 250억 밸류에 50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솔루션 빌드잇과 모듈러 시공 솔루션 빌드잇 M을 별개로 소개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두 솔루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건축 설계를 하면은 자동으로 견적이 나오고 자동으로 물량 산출이 돼서 이 물량대로 공장에 발주가 되면은 공장에서는 미리
집을 제조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적층하는 방식으로 준공하는,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빌드잇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R&D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1011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TN젠입니다. TN젠은 국정원 검증필 암호 모듈을 기반으로 차세대 ICT 보안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발표는 진태희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 TN젠의 진태희 부장입니다. TN젠은 모든 것이 항상 어디나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 보호는 다양한 계층과 수많은 기술들이 융합해서 선택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TN젠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보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암호화 영역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조금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입 장벽이 높은 국방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공군 및 민간으로의 사업 확장이 좀 더 용이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래도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시는 저희 그 공군 장교 출신이신 저희 대표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TN젠은 딱 10년 차 된 기업으로 그동안의 무인 이동체에 대한 암호화 전송 기술과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시큐어 AI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 과제를 다수 수행했고, 현재 하나 시스템이나 현대로템 등 국내에 있는 주요 방산 기업과 군에 도입돼야 될 유무인 체계 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의 암호 장비를 납품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국정원 암호 모드 검증 제도, 일명 KCMVP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의 검증을 받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현재 각종 국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국정원 암호 모드 검증 제도인 KCMVP는 가장 낮은 수준인 레벨 1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레벨 4까지 있는데, 모체인 미국의 CMVP와는 달리 현재 국내에는 아직까지 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 3 이상의 암호 모드는 현재 없는 상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런 1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암호화와 AI 관련된 핵심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KC와 ISO 인증을 통해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했고, 최근에 국방암호보안 특화연구센터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 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영상 보안용으로는 IoT 세이퍼 시리즈, 그리고 무인 이동체용으로는 티오크 시리즈, 그리고 키즈를 위한 킴스 시리즈, 그리고 국정원 검증필 암호 모듈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시리즈 등을 수요 맞춤형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합참 및 국직 부대, 그리고 육해 공군의 장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대 80개 부대, 현재 2만여 개의 제품이 현재 군 보안 적합성 검증이라는 추가적인 허들을 넘어서 현재 안정적으로 설치돼서 운용 중에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책의 변화의 부분인데요. 군에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병력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에서는 국방혁신 4.0 AI 과학기술군 구축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 전력이 보시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되겠습니다. 국방 예산을 보시다시피 국방비가 실제로 약 2025년부터 2027년까지 6.8% 증가할 때 유무인 복합 체계에 관련된 비용들은 2배 이상 더 많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AI와 로봇 관련된 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 발전한다면 훨씬 더 많이 이제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 같은 경우 이제 군 보안 정책상 무인 체계 하나당 무조건 암호화 체계 하나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무인 체계가 많이 확대되면 저희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다만 이제 무인 체계의 특성상 무인 체계는 탈취나 분실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있는 솔루션만으로 과연 대응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올해 국정원에서 국가망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을 쇄신하면서 공공시장에도 추가적으로 암호 정보보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가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스마트 도시 개발 계획에 보면은 현재 UAM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 포함돼서 저희 실생활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UAM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 안전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TNGN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내 KCMVP에서는 없는 제일 높은 수준이 현재 3단계에 대해서 해싱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 과제 현재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과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KCMVP의 최고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 4까지 기술을 고도화함으로 해서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려고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있는 두 번째 이제 이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제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이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AI나 아니면 생명공학 등에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RSA라는 암호 알고리즘인데 그 암호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양자 알고리즘이 무력화되는 상태에 도달할 거라고 지금 현재 모든 국가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TNG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암호 알고리즘 분야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현재 채택해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벌써 이것을 공모전을 시작해서 작년에 4가지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을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국정원을 주관으로 해서 2021년부터 암호 알고리즘 선정을 시작해서 올해 현재 4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레벨 3 과제에서 같이 포함해서 검증한 다음에 아마도 이 레벨 3 과제가 끝나는 순간에 레벨 3가 되는 최초의 양자 암호 알고리즘, 상용 알고리즘을 저희가 공개해서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암호 키에 관련된 부분, 열쇠에 관련된 암호 키에 관련된 부분은 키를 생성할 때 필요한 것이 난수입니다. 이 난수의 순수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암호 키의 암호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에트리어가 공동으로 국책 연구 과제를 올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세계 최초로 그 베타선 기반으로 하는 난수를 양자 기술로 만들어낸 기술이고요. 아마도 그 에트리에서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아마 10GBps 정도 수준의 빠른 속도의 양자 난수 발생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발이 끝나는 순간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에 국가 전략 기술로 등록해서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기술적으로 지금 메가트렌드는 AI를 어떻게 저희 제품에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2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벌써 기술을 습득한 시큐어 온 디바이스 AI가 있습니다. 이 AI에다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암호키나 암호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소거해서 암호 모듈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나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는 상황실에서 설치해서 암호 모듈들을 관리하고 있는 자사의 제품인 NCDM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엣지 AI를 접목해서 상태 정보나 이상 징후들을 판단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암호 장비가 고장이 날지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관리 소요를 절감하는 쪽으로 현재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방산기업과의 협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그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양자 보안 시장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모집되는 투자 자금들은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생산 시설 확보에 활용될 예정에 있겠습니다. 올해 10년 차에 K방산의 미래 유무인 복합 체계 최적화된 지능형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10개 기업의 IR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많은 준비하시고 또 발표에 수고해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발표에 참여한 그 기업들에게 앞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 상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발표 기업과 투자자분들이 함께하는 상담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간담회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 1층에 위치한 그 명예전당에서 저희가 스탠딩 형식으로 좀 자유롭게 얘기 나누실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기업분들 모두 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름에 꼭 필요한 그런 소정의 기념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주 관련한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기념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층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